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오늘 김경래 최강시사 3부에서는요. 최근에 한진그룹의 조현민 씨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3일째 출근을 했다고 하고요. 전무로 복귀했죠.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복귀를 한 이유가 뭘까라는 어떤 의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복귀를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노조나 이런 쪽에서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당사자시죠.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재벌개혁 전문가십니다. 한진그룹 방지법 발의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입입니다. 네, 일단요, 박창진 지부장 말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현민 씨 복귀 소식은 따로 들으신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나요? 이미 사내에서는 그래요? 얘기가 이미 다 나왔더군요. 네. 어땠습니까? 그 말씀 들으시고 나서는? 일단 참담하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 재벌에게 관대한 이 사회 구조를 네. 극복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최 의원님, 이 복귀가 경영 복귀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현민 씨 문제된 게 이제 그 물컵 갑질인데 그 사건 자체는 이제 폭행과 이제 특수폭행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폭행은 무혐의를 받았고요. 특수폭행은 이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무슨 그런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을 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책임의 가장 기본이 윤리 경영입니다. 그 윤리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은 조직 내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기반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조현민 전무가 복귀를 하면 과연 조현민 전무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조직 구성원들이 과연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또는 조현민 전무가 맡아서 일을 하는데 외부에 또 업체들하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에 그 물컵 던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고회사 외주 업체랑 만나다가 그렇게 일을 벌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럼 또 조현민 씨를 믿고 제대로 일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경영 책임에 있어서의 윤리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아직도 조현민 씨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복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현민 씨랑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박창진 지부장께서는 한진그룹 쪽에 노동조합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새 조종사 노조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계시는 직원연대도 있고, 여러 진에어도 노동조합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들은 다 반대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한 군데 노조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최입의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보태자면 이분들이 기본 태도가 벌써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영자로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거리에서 그동안 KIP라는 명목으로 BIP를 이렇게 보위하는 수행하는 승무원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조현민 씨 뿐만이 아니라 이 일가들이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항상 징계, 벌조 직원들한테는 책임져. 그래서 이제 제가 땅콩 하나 때문에 책임지고 그 비행기 내리는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사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공익적인 개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경영자로서 그 기본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 우리 내부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적 가치도 있지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해자가 최고의 경영자, 리더로 있다라는 것은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최이배 의원님, 이 사실은 이제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잖아요. 조현민 일가가. 예, 그렇죠. 근데 지분을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경영에 그렇게 참여하는 게 급하게 참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해 집에서 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저도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또 그런 욕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근데 단 하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의 경영 풍토가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분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 꼭 경영을 맡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경영을 하는 거죠. 뭐 조금 확대되면 이제 족벌 경영인 거죠. 뭐 친인척까지 다 들여다가 이제 경영을 시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이 내가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이득보다 가서 일을 하건 안 하건 이름을 등기이사든 미등기이사든 이름을 올려놓고 얻는 이득이 더 많은 거죠. 즉 뭐냐? 어떤 거죠? 주가가 올라도 주식을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그럼 이제 배당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겠는데 배당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은 현금 캐시플로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거기 가서 일해서 월급 받는 거죠. 고액의 연봉. 그래서 고액의 연봉과 고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또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그렇게 이익을 빼먹고 또 자기가 이제 회사를 하나 뭐 개인 회사를 하나 차리고 그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거랑 해서 또 그 회사에서 이익을 챙겨서 얻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가 흔히 사적 편취행위라고 하는데요. 사적 유용행위.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고, 지금 뭐 조현민 씨가 이번에 전무로 이제 복귀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조양호 회장의 그 지분을 상속하다 보면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를 이제 5년 동안 분할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어떤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결국은 임원이 돼서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시각이죠.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박창진 지부장께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외부 사람들은 실제로 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조현민 씨 뭐 물컵 사건도 그렇고 뭐 이번에 밀수 사건 어제 이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대한항공이나 뭐 진에어나 뭐 한진칼이나 뭐 이 회사들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손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00%에 육박한 부채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819%의 부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산업의 뭐 특수성에 의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아까 최이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개무역회사를 내세워서 그동안 조씨 일가가 다양한 방편으로 빨대 꽂기를 해서 본인들의 사익을 편취했던 과정들. 예를 들자면 조현아 씨가 땅콩 해약 이후에 본인의 그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을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쓴다든지 또 이번에 뭐 조현아 씨와 이명희 씨가 법정에 이제 출두할 때 보면 호위 무사처럼 여러 명의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분들이 원래 있는 직책은 산업안전보안팀이라는 회사의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뭐 부서의 한 일원으로 있는데 아무 직책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대한항공 상무와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대동이 돼서 기자들을 막고 그분들을 호위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보면 벌써 이분들의 마인드가 대한항공을 하나의 사적인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런 거를 뭐 배임이나 이런 거에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로 24년 동안 제가 대한항공을 다녔는데 그동안 기내 면세품을 팔면서 이게
조현아 씨나 조 씨 일가가 따로 만든 회사를 위해서 판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 위탁 판매 형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불과 1, 2년 전에. 내부에서도 그걸 모르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빨대꼽기를 은밀하고 내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익 편취를 위한 지금 복귀다라고 저희 내부 노동자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사측, 그러니까 한진 쪽 사측은 입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영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게 이제 사측의 입장입니다. 너무 이렇게 웃고 계셔갖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계셔갖고 한번 진짜 사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평가, 이 경영자로서의 평가. 물론 뭐 물컵 던지고 이런 것들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안에서는? 그동안 2세, 3세 경영자들이 해왔던 전형적인 경영 방식은 내부를 통제하고 또 내부의 인권이나 노동권을 찬탈, 그러니까 착취함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내려는 행태만 보여왔고 그게 이제 여태까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비민주적으로 내부의 견제 없이 이 재벌 일가가 독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왔는데요. 표면적으로 그 평온함이 본인들에게 성과로 보였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경영자로서의 상당한 판단력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부의 노동자들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입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능력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 경영자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이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재무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까지 진에어가 이제 신설 법인으로 저가항공사로 출범을 하고 뭐 지금까지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성과에 뭐 이 조현민 씨가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경영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인 이제 자질의 문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나 외부에 거래하는 분들이 신뢰를 못 하게 되면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조현민 씨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신분이. 그렇죠. 근데 그 진에어에 등기 임원을 한 것은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면허 취소가 당할 뻔 했다가 국토부가 그나마 그렇게까지 하면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냥 이제 신규 노선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제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영 능력이 뛰어나도 이렇게 도덕적인 자질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회사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조현민 씨가 아직 복귀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어저께 이제 다른 뉴스에 나왔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인 국토부 쪽에서 이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좀 해제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현민 씨가 그 경영에 복귀하는 걸 보면서 못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게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분들은 조 씨 일가 들만 있고 많은 국민들과 정부까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데 정말 좀 아나무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항공산업에서 지금 조현민 씨의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자체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능만 갖고 있으면 지금 서로 타겠다는 승객들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에어를 예를 들자면 진에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뭐 정비 인력부터 시작해서 항공기부터 모든 게 대한항공을 통해서 임차를 하고 있고 항공 노선조차도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노선을 뺏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그냥 빨대꼽기 그 이상의 의미도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게 성장했다라고 절대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 조현민 씨 복귀 뉴스가 나오고 주가들이 다들 떨어지고 있어요, 한진 쪽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적 이익 행위, 그 편취 행위를 했던 경영진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너 리스크가 커지고 회사가 잘못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불안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KCGI라는 그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예. 16% 정도의 지분을 가진 이제 2대 주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경영권 또 분쟁이 생겨서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서로 주식을 모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가들은 다 조현민 씨의 복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예. 근데 KCG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조현민 씨 복귀에 대해서 뭐 내부 구성원들과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요, 이런 이제 2대 주주나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만약에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경영상 잘못된 복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이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한진칼의 이제 미등기 이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등기 이사 같은 경우는 주총을 해야 되니까 주총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등기 이사니까 그건 안 되고요.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만일 한다면은 임원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을 내서 막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2대 주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이제 그 계열사들의 어떤 경영 문제점을 가지고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조양호 회장이 뭐 지금 추정키로 한 700억에서 800억 대의 이제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인을 선임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한 1,600억 원 정도의 차입금을 지난 연말에 이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장부 열람을 통해서 보겠다. 이런 이제 경영상의 어떤 깊게 관여를 하면서, 좀 경영 행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 땅콩 회항이 몇 년도였죠? 2014년 12월이고요. 그리고 네. 그 뭐 물컵 등등의 어떤 갑질 규탄 촛불 집회가 작년이었나요? 네, 2018년 5월에 그죠. 자, 그 굉장히 뭐랄까요? 대한항공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박창진 지부장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격동의 세월입니다. 사실 몇 년이. 네. 이 세월을 겪고 똑같이 돌아간 거 아니야?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 뭐 조현민 씨가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찹찹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게 암울한 면이라 그럴까요? 네. 재벌 또 대기업의 뭐 관대한 뭐 수많은 법들이라든지 사법부의 판단 등등이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네. 하지만 우리 내부 노동자들은 이제 지난 5년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이 의식화가 됐고 생각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우리 회사, 대한항공 또 한진그룹의 번영을 위해서 적절한 견제 세력으로 저희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게 뭐 확장되자면 사회 구조나 법의 이제 변화 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배 의원님, 이 지금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에 예. 지금 이제 회사를 어떻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조현민 씨가 전무로 복귀하는 게 뭐 어떤 뭐 회사 승계 과정 뭐 3남매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조양호 회장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이제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는 종국적으로는 계열 분리를 해서 3남매가 각각 네. 떨어져 나갈 거다. 왜냐하면은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로 그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뭐 대한항공과 이제 한진이라는 또 물류회사는 아무래도 조원태 회장이 그리고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칼 호텔 네트워크스라는 호텔 사업 부분은 원래 조연아 씨가 이제 맡았기 네. 때문에 조연아 씨가 그다음에 이 진에어 부분은 이제 조현민 씨가 맡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를 제가 하면서 계열 분리할 것이다라 했는데 지금 뭐 계열 분리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 네. 이렇게 분할 경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당장에 또 이제 KCGI라는 큰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3남매가 좀 뭉쳐서 그렇게 조율이 되고 아마 어머니인 이명희 씨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조율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민 씨가 그 한진칼에 복귀하는 거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진에어를 경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읽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복귀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원연대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획이 좀 있으세요? 이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런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조 씨 일가의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강압적인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대사의 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재의 개념도 큽니다. 이미 한진 계열이었던 한진 해운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한 기업이 어떤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손실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국가적인 재산이 알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견제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렀네요. 자,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었습니다.